자, 이제 3-2 첫 단원, 자, 세포 분열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이제 세포 분열이 이제 왜 필요한가? 결국에는 세포는요, 여러분들, 이제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세포인데, 이 세포는 어떻게 되냐면은 단세포 생물이건 다세포 생물이건 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분열을 해요. 예, 분열을 계속 하는데, 이제 왜 세포 분열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이 세포 분열은 세포 한 개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를 바로 세포 분열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얘가 분열이 되면 이렇게 두 개의 세포로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원래의 세포를 엄마 세포, 모세포라고 해요. 그러면은 모세포에서 세포 분열 결과로 생긴 세포는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딸세포라고 합니다. 아들세포는 없어요. 그 딸 아들이 아니야. 따라 생긴 세포다 해서 딸세포지, 아들세포, 얘는 아들세포냐고 물어보는데 아니야. 그냥 둘 다 딸세포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그럼 얘가 또 하지. 그럼 또 두 개로, 얘가 또 하면 또 나눠지고, 또 하면 또 나눠지고,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난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체세포가 분열을 해주게 되면 뭐가 늘어나요? 세포의 수가 늘어나요. 그럼 세포 수가 늘어나서 생물의 몸집이 커지게 되는 성장, 생장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세포가 하나가 와방 계속 커져가지고 되는 세포 하나가 커져도 어떻게 돼요? 몸집은 커지는 거죠. 근데 저런 방법을 취하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려서 어떻게 돼요? 몸집을 키워나가는 과정을 택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는 세포 분열이 결국에는 왜 필요하느냐. 세포가 하나가 너무 크면 세포의, 자, 요거 중요해요.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요. 세포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지면은 실제로는 요 안으로 세포가 물질 대사를 해서 넣었다 뺐다 하는 물질들이 계속 요 안을 출입을 해야 되는데, 얘 하나가 너무 커져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이 물질이 끝까지 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해줄 수가 잘 어떻게 돼요? 없어요. 즉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려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율값이 크면 클수록 이 안으로 물질이 잘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물질 이동이 잘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세포 하나가 너무 커져 버리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얘를 쪼개버리면 실제로는 여러 개 쪼개진 만큼 표면적이 갈라진 면적만큼 더 커져 버리기 때문에 부피는 똑같고 표면적은 커지니까 세포 하나의 크기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작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세포는 어느 정도까지가 커지면 분열해서 그 숫자를 늘리는 방향 쪽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몸집이 크면은 그만큼 뭐도 많아요? 세포 수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키가 크고 그 다음에는 몸집이 커지는 것도 결국에는 뭐가 많아져서 그러는 거다? 세포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많이 할 때는 에너지 소비도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장기 학생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은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먹죠. 많이 먹어도 살이 잘 안 찌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세포 분열하느라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써서 대사량 자체가 커요. 특히나 누가 제일 크냐면 갓난아기들이 제일 커요. 갓난아기들은 먹고 싸고 자는 게 일이란 말이야. 근데 막 돼지되지 않잖아요. 물론 포동포동해지기는 하지만. 왜? 그만큼 먹는 만큼 어떻게 돼요? 많이 세포 분열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거기다 에너지를 많이 써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왜 염색체냐? 염색이 잘 돼서 그래요. 염색이 잘 돼서 염색을 해서 또 잘 보이기 때문에 바로 염색체라고 불러주는데,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염색체 자체가 유전 정보를 운반시켜주는 유전자가 염색체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자, 뭐하고 뭘로 되어 있냐면은 DNA라고 단백질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DNA는 유전자의 본체고요. 유전 정보의 본체. 그러니까 여기 DNA 안에 전체가 DNA 안에 생명체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담고 있는데, 여러분들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DNA의 어떤 특정 부위에만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모든 부분에 다 유전자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는 DNA에서 특정한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특정 부위를 바로 유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의 DNA에는 굉장히 많은, 무수히 많은 유전자가 존재를 해주게 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유전자라고 하는 거는 뭐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거냐면, 유전자는 중요한 게 바로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단백질은 뭘로 만들어져요? 단백질은 뭘로 만들어져? 뭐가 합쳐져서 단백질이 되는 거야? 단백질이 분해되면 뭐가 되니? 소화되면서. 녹말이 된다고? 미친 거야? 뭐가 돼? 단백질은 최종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결국엔 합쳐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질 합성에 대한 정보란 소리는 어떤 아미노산을 몇 개를 어떤 순서대로 결합해서 어떤 단백질을 합성을 해라 라고 하는 정보가 바로 유전자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DNA가 있고, 그 다음에 DNA가 어떤 특정 단백질을 똘똘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단백질이 정확한 명칭 이름이 뭐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이렇게 똘똘 둘러싸고 있는데, 요 둘러싸고 있는 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뉴클레오솜들이 쭉 늘어져 있는 상태를 염색사, 실처럼 늘어져 있다라고 해서 염색사라고 하고, 이 염색사가 이렇게 뭉쳐서 만들어진 이 경우를 바로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염색체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염색체가 이렇게 생겼고 X 모양으로, 그 다음에 염색체 중에서 요거 하나 있죠. 요거 하나. 이거를 뭐라 불러주냐면은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염색체를 나눠진 형태인데, 그러니까 보면 실제로 염색체를 보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는 원래는 이 상태였는데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야. 결국에는 얘가 똑같은 애가 복제가 돼가지고 옆에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이 둘은 복제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자매 염색 분체라고 불러주거든요. 그래서 얘네 둘은 유전 정보가 똑같아요. 자매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염색체에 보면 이렇게 원래 지금 여기는 표현이 안 됐는데 원래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동그란 부분을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동원체라고 해요. 동원체. 동원체라고 하는데 이 동원체는 나중에 뒤에 선생님이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세포 분열할 때 방출사라고 하는 게 달라붙는데, 자, 중요한 거. 염색체의 숫자는 염색체의 숫자를 셀 때는 뭘로 세주면 되냐면 저 동원체의 숫자를 세면 돼요. 염색체가 몇 개냐라고 해서 세줄 때는 이 동원체 숫자를 세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얘는 염색체가 몇 개니? 2개야. 그래서
동원체 숫자가 염색체 숫자예요. 염색체 2개야. 얘는 염색체 몇 개야? 동원체 몇 개야? 1개. 염색체 몇 개? 1개. 자, 그럼 얘 염색체 몇 개야? 이렇게 있으면? 1개. 이렇게 있으면 염색체 몇 개? 2개. 자, 이렇게 있어도 염색체 몇 개? 1개예요. 알겠어? 동원체 숫자로 세는 거예요. 염색체 자체는. 얘 1개, 이렇게 있으면 2개, 얘도 1개, 이렇게 있어도 몇 개야? 염색체는? 2개예요. 알겠어요? 염색 분체로 세는 게 아니라 여기 가운데 있는 동원체 숫자로 염색체를 세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색체 분체, 염색 분체는 염색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각각의 가닥이고, 이거는 서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복제가 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가 어떻다? 서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를 보게 되면은 사람의 염색체 수는요, 총 몇 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냐면은 46개의 염색체를 갖고 있어요. 근데 염색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저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쌍으로 구성이 돼요. 쌍. 즉 사람의 염색체는 46개, 즉 상동 염색체 23쌍으로 되어 있어요. 자, 왜 쌍으로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하고 아버지의 뭐가 만나야 돼요?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염색체가 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는 누구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가 어떤 게 엄마 거고 어떤 게 아빠 건지는 모르지만 둘 중에 하나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는 체세포에서 쌍을 이루고 있는, 자, 요게 중요해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2개, 한 쌍의 염색체를 바로 상동 염색체라고 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는 유전 정보가 같아요. 자매 염색 분체는 이렇게는 유전 정보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유전 정보가 어떻게 돼요? 달라요. 알겠어요? 2개는. 자, 하나는 부계로부터, 하나는 모계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전 정보는 다릅니다. 정확하게는 같은 어떤 형질에 대해서 유전자의 조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에 눈꺼풀에 대한 유전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한테서 받고 어머니한테서 받았는데 어머니한테서는 쌍꺼풀이 있는 유전자를 받았는데 아버지한테서는 무쌍의 유전자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부위가 쌍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부위는 맞는데 그거는 동일한데 이 둘의 구성이 서로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염색체에서 특정 위치에는 어떤 특정 형질을 결정을 하는 유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게 같은 위치에는 같은 눈꺼풀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게 하나는 쌍꺼풀일 수도 있고 무쌍일 수도 있고 둘 다 무쌍일 수도 있고 둘 다 쌍꺼풀일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완벽하게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이, 돌지 마! 자, 그러면 이게 23쌍이 있고 총 44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44개의 염색체, 즉 22쌍의 염색체랑 한 쌍의 염색체, 즉 2개의 염색체가 합쳐서 총 46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44개의 염색체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상염색체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2개, 한 쌍의 염색체를 여러분들 성염색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얘는 상염색체는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예요. 그러니까 염색체가 번호가 있어요. 1번부터 23번까지 있는데 번호 순서대로는 무슨 순서대로일까? 지금 봐봐. 무슨 순서 같아? 크기예요. 제일 큰 게 1번이고
예, 제일 작은 게 22번이에요. 23번은 성염색체예요. 자, 그래서 얘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는 1번부터 22번까지 22쌍의 염색체고, 성염색체는요, 성별을 결정을 하는 염색체예요. 이 사람은 XY형이라고 해가지고 크게 X 염색체하고 Y 염색체로 되어 있는데, 여자는 44개의 상염색체랑 성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X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남자는 22쌍의 상염색체에다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X, Y 형태로 되어 있어요. Y가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X, Y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명확하지. X는 누구한테 받아? 엄마. Y는 아버지한테 받겠죠. Y를 엄마가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엄마가 줄 수 자체가 없죠. 큰일 나.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딸은 하나는 아버지한테서 하나는 엄마한테서 받아서 X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생물은요, 모든 생물은 염색체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개수는 같을 수가 있거든요. 개수는 같을 수가 있는데 염색체 형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종인지를 염색체를 보면은 구분이 가능해요. 모든 생명체는 염색체의 형태가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염색체 모양을 보면은 그게 형태를 구분을 해줄 수가 있고요. 대신에 염색체의 수는 같을 수가 있는데, 대신에 염색체의 수가 많다고 고등생물인 것은 아니에요. 염색체 수 자체가 많다고 얘가 고등생물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봐봐. 개가 78개인데 사람 46개잖아. 그렇다고 해서 개가 또 고등생물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생물이냐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생물의 종에 따라 다 다르고요. 같더라도, 수가 설령 같더라도 모양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같은 종의 생물에서는 모두 다 염색체의 모양과 개수가 같아요. 대신에 뭐는 성염색체는 성별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상염색체는 다 같아서, 따라서 이렇게 생물의 종을 판단할 수가 있는 고유한 염색체의 수와 형태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분들 핵형이라고 해요. 핵형. 핵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형태다가 바로 핵형이에요. 그래서 염색체의 개수 모양을 다 이렇게 분석을 해 놓는 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핵형 분석. 그래서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이렇게 분석을 해 놓은 걸 핵형 분석이라고 하고, 핵형 분석을 해주면 이게 염색체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몇 개가 있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어떤 종류의 생물인지도 판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쑥쑥 봅시다. 자, 1번. 다음은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을 설명을 했대요. 세포가 클수록 세포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가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분열해서 수를 늘립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니까 하마 세포 한 개나 코끼리 세포 한 개나 생쥐 세포 하나나 세포 하나의 크기는 거의 다 똑같아요. 대신에 코끼리는 세포 수가 엄청 많겠죠. 몸집이 크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은 DNA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C예요. 그 다음에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각각의 가닥을 바로 A, 염색 분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유전 물질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위, B, 유전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다음에 3번.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O, X예요.
하나의 염색체를 이루는 두 염색 분체는 유전 정보가 서로 같아요. 이거를 선생님이 뭐라고 그럴까? 자매 염색 분체라고 하는데, 얘네 둘은 복제가 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둘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한 생물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와 모양은 몸의 부위에 따라 다 똑같아요. 머리카락 이루는 거, 피부 이루는 거, 뼈 이루는 거, 뭐 심장세포, 하다못해 뭐 발가락 세포까지 다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4번. 그림은 남자와 여자의 염색체 구성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지금 성염색체형을 보니까 이 경우는 XX에 해당이 되고 XY에 해당이 되니까 얘가 남자고, 그 다음에 가가 여자에 해당이 되겠죠. 자, 사람의 체세포에 들어있는 총 염색체의 수는 46개고요. 상염색체는 22쌍, 성염색체는 1쌍이에요. 남자의 성염색체 구성은 XY고 여자는 XX입니다. 가는 여자, 남자는 Y 염색체를 아버지로부터 받았죠. Y 염색체를 엄마한테 받을 수는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세포 분열 봅시다. 체세포 분열은 체세포 한 개의 모세포가 두 개로 분열돼서 나눠지면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통 체세포 분열을 하는 목적은 여기는 세포 수를 늘려서 세포수를 늘려 생장을 하던가 아니면은 발생을 하던가 아니면은 어디가 상처가 났거나 해서 손상된 부분을 재생을 할 때는 체세포 분열을 하거든요. 그러면 생장하고 발생의 차이는 뭐냐면, 생장은 어린 개체가 성인 개체로 크는 과정이에요. 큰다. 그러니까 갓난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 이거는 생장이고, 발생은 뜻이 뭐냐면 수정란이, 그러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정란 세포 한 개가,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해서 세포 수를 늘려 어린 개체가 되는 과정. 요거를 발생이라고 하고, 우리 뒤에서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요 과정에 대해서는. 자, 체세포 분열은 말 그대로 몸에 있는 체세포에서 일어나서 세포 수를 늘리는 과정인데, 보면은 이게 동물하고 식물하고 달라요. 즉, 동물은 몸 전체에서 체세포 분열이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기가 팔만 길어지는 거 아니잖아. 머리만 막 이만해지는 거 아니잖아. 그죠? 다 크잖아요. 몸통도 크고, 발도 크고, 손도 크고, 다 커지죠. 그래서 온몸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세포 분열을 모든 부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세포 분열을 하는 분열 조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생장점이나 형성층과 같은 특정 부위, 분열 조직에서 체세포 분열이 활발해요. 보통은 생장점 같은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줄기나 뿌리의 끝 부분에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형성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줄기에서 일어나가지고, 형성층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라면 뭐가 돼요? 나이테가 돼요. 형성층이 계속 자라면서 이렇게 생장 속도 차이에 따라서 나이테가 생기는데, 그래서 보통 줄기의 형성층은 부피 생장, 굵어지는, 부피 생장을 담당을 하게 되고, 다음에 줄기나 뿌리 끝에서 생장점에서는 길이 생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체세포 분열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분열 전 간기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하고, 여기가 중요해요. 자, 간기에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요. 그래서 복제를 하면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염색 분체 수가 2배가 돼요.
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주냐면 하나를 두 개로 나눠야 되는데 그러면 야 하나가 두 개로 나눴을 때 원래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딸 세포가. 근데 있는 거 반땅 해버리면 원래 거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죠. 그러니까 2를 4로 만들어서 반 쪼개서 2로 만들어야 원래 있는 엄마 세포랑 딸 세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간기에 유전 물질을 복제를 해주고 그다음에는 분열이 시작이 되면 자 핵 분열과 세포질 분열 과정으로 다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분열기하고 간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게 되는데 간기 때 일어나는 게 전체 세포 분열 과정에서 간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엄청 크고 분열기는 되게 짧아. 그러니까 실제로 세포 분열에서 간기가 대부분이고 예, 분열 과정은 되게 조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요 간기는 다시 보면은 세 시기로 나눠져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제 다시 배우게 되는데 보면 G1기라고 하는 시기랑 S기라고 하는 시기랑 G2기라고 하는 시기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간기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시기 G1, S, G2기 때 다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게 돼요.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제일 중요한 요 DNA가 복제가 돼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나면 염색 분체의 수가 2배가 되는데 그 시기가 바로 언제냐면은 여기 S기예요. 요때 바로 DNA의 복제가 일어나고요. G2기 때는 주로 세포 분열을 준비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포를 관찰해 주면은 이 간기가 아무래도 제일 길기 때문에 간기에 있는 세포를 대부분 관찰해 주게 되고 나머지는 분열기는 아주 짧아요. 되게 조금밖에 안 돼요. 자, 세포의 크기가 커지고 DNA가 복제돼서 DNA 양이 2배로 늘어나고 아직 간기 때는요 핵막이 없어지지 않아요. 핵막이 뚜렷하고 염색체가 핵 속에 실처럼 풀어져 있는 염색사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염색체를 볼 수 있는 건 언제부터냐면은 이 분열기에 해당이 되는 전중 후 말 요때의 염색체를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때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주게 되는 기준은 염색체의 위치예요, 위치. 염색체가 위치와 배열에 따라서 우리가 시기를 나눠주게 되거든요. 자, 그럼 맨 처음에 전기가 되면은 이때 핵막이 사라지면서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나타나게 돼요. 따라서 전기 때 바로 염색체를 최초로 볼 수 있어요. 염색체의 최초 관찰이 가능해요. 이때 핵막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염색체는 우리가 볼 때는 이미 복제가 끝난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제가 된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양 끝에 보면은 여기에서 뭐가 실 같은 게 뻗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심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방추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방추사는 말 그대로 실이에요. 이 실이 나중에 염색체에 붙어요. 염색체에 붙여서 염색체를 양쪽으로 잡아당겨서 염색체를 뜯어. 딱 쪼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양쪽으로 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를 분리해내는 일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방추사예요. 자, 중기가 되면 여러분들 염색체가 체세포 분열에서 이렇게 쭉 어떻게 됩니까? 적도면에 중앙에 쫙 배열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가 상동 염색체, 이렇게가 상동 염색체예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두 쌍의 염색체가. 자, 방추사가 부착이 돼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을 했는데 이 방추사가 어디에 부착이 되냐면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이 돼요. 염색체의 동원체에 부착이 돼요. 동원체라고 하는 게 아까 선생님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바로 동원체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와서
방추사가 달라붙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요 동원체의 숫자가 뭐의 숫자랑 똑같다? 염색체의 숫자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동원체가 달라붙고, 자, 이때가 바로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가 중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가장 짧아요. 자, 후기가 돼버리면은 양쪽에서 방추사가 염색체를 잡아당겨서 뭐가 분리가 되냐면, 자, 중요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염색 분체가. 자, 그럼 봐봐. 처음에 실제로 감기 때 보이진 않지만 염색체가 이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감기가 지나고 우리가 보는 전기가 돼버리면 얘가 DNA가 복제가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태로 우리가 최초로 관찰할 때는 이렇게 복제된 상태로 볼 수가 있게 되고, 얘가 중기가 돼버리면은 어떻게 배열을 하냐면 이렇게 적도면에 이렇게 배열을 해요. 그러면 방추사가 이 동원체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얘가 이 가운데가 이렇게 쪼개져. 자, 이렇게 쪼개지면 왼쪽으로 어떻게 가요? 얘하고 얘가 이렇게 가고, 오른쪽으로 얘하고 얘가 오니까 이렇게 가서 딸세포 두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럼 봐봐. 처음에 있던 모세포랑 딸세포가 어떻게 돼요? 염색체 개수 몇 개? 두 개. 그렇죠? DNA 양도 염색 분체의 수가 DNA 양이거든요. 여기에는 두 개로 똑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배로 만들어서 염색 분체가 쪼개져서 염색체 수는 똑같아요. 염색체 수는 똑같고 대신에 뭐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복제된 DNA의 양만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의 딸세포가 생기고 말기가 돼버리면은 양쪽으로 끌려간 염색체가 뭘 만들어요? 핵막을 만들어서 이때 다시 핵막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서 핵막은 새로 만들어진 딸 핵의 핵막이고요. 두 개의 딸 핵이 만들어집니다. 염색체가 풀어지면서 다시 염색사의 형태로 바뀌게 되고, 다시 이제는 세포질이 나눠지면서 두 개의 세포로 완벽하게 쪼개지게 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두 개의 세포질이 분열이 되는데, 이게 동물세포랑 식물세포가 세포질 분열을 하는 과정이 달라요. 보면은 식물세포는 동물세포랑 다르게 뭘 가져요?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기 때문에 얘네들은 나눠지는 과정이 다른데, 보면 동물세포는 세포막이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쏙 말려요. 이렇게 돼서 가운데가 쏙 들어와서 두 개로 똑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두 개로 나눠져서 세포막 함입이라고 하는 형태로 두 개가 쪼개지고요. 식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가운데서 뭐가 생성이 돼요? 세포판이 가운데서 바깥쪽으로 만들어져요. 자, 세포판이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눠지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판은 나중에 다시 뭘로 변하냐면은 세포벽으로 변해요. 네, 다시 세포벽으로 변하면서 세포 크기가 커졌었을 때.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은 모세포와 딸세포가 몇 개가 만들어져요? 두 개가 만들어지는데, 모세포와 유전정보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같은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고요. 딸세포는 일단 처음에 만들어지면은 모세포보다는 사이즈가 작은데, 얘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성장을 해서 모세포랑 크기가 비슷해지면은 다시 분열을 하게 돼요. 이게 세포 분열 한 주기예요. 모세포가 분열해서 생긴 딸세포가 다시 세포 분열을 시작할 때까지가 세포 분열 주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한 주기예요. 자,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결과는 결국에는 세포수가 세포수가 늘어나면서 몸집이 커져요. 그 다음에는 재생도 가능해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서 상처를 아물게 하거나 아니면은 꼬리가 잘린 도마뱀에서 꼬리가 다시 새로 자라거나, 여러분들 문어나 낙지는 배고프면 자기 다리 뜯어 먹는다?
자기 다리 뜯어먹는데 뜯어먹어서 없어진 다리가 다시 자라서 생겨요. 네, 네. 통점이 없나 봐. 뜯어먹어도 안 아픈 거 보니까. 근데 뭐 너무 많이 뜯어먹진 않겠지? 그러면 자기 다리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쑥쑥 봅시다. 자, 5번. 기억하고 니은의 이름을 쓰세요. 기억은 얘가 뭐예요? 방추사죠. 그죠? 다음 니은은 얘가 염색체입니다. 그죠? 자, 가부터 마에 해당하는 시기. 자, 가는 얘가 뭐예요? 전기. 이거 전기가 아니라 아직 염색체가 안 보이지? 언제예요? 간기. 얘가 전기. 이 녀석이 중기. 그 다음에 얘가 염색체로 끌려가는 후기. 얘가 말기. 네, 이렇게 돼요. 자, 분열 과정을 간기부터 순서대로 나열하면은 지금 선생님이 써줬으니까 저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호. 유전물질이 복제되는 시기는 언제예요? 간기 때 바로 복제가 일어나게 돼요. 선생님 정확하게는 간기에 S기라고 하는 시기에 일어난다.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전기고, 염색체의 수와 모양을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중기에 해당이 됩니다. 9번. 오른쪽 그림은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에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세포판이 만들어지는 이 경우가 바로 식물세포에 해당이 되고, 밖에서 안쪽으로 세포질이 함입이 일어나는 이 경우가 동물세포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체세포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X, O예요. 세포의 크기에 따라 전중 후 말이 아니라 세포가 아니라 염색체의 배열하고 행동에 따라서 바로 전중 후 말기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 상동 염색체가 여러분들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거는 이제 배울 감수 분열이고, 체세포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 봅시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잘 봐요. 자, 감수 분열은 뭐가 줄어드는 분열이에요? 수가 줄어드는 분열이에요. 그럼 뭐의 수가 줄어드느냐? 염색체 수가 줄어드는, 즉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즉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감소하는 분열에 해당이 돼서 뭐라고 불러준다? 감수분열이라고 불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일어나는 세포분열인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온몸에서 체세포 분열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머리카락부터 발가락까지 다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감수분열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식물과 동물에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나요. 생식기관에서만 일어나게 돼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난세포라고 하는 게 밑씨에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꽃가루를 꽃밥, 이렇게 보면은 수술이 있고 수술 끝에 보면 꽃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고 꽃가루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암술 머리가 이렇게 있고, 암술 밑에 보면은 이렇게 씨방이 있어요. 씨방 안에 보면은 밑씨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난세포는 동물에서는 난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꽃가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은 난소에서 난자가 만들어지고, 정소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게 돼요. 다 생식세포의 종류에 해당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감수분열은요, 조금 특이한 게, 체세포 분열하고 다른 게, 분열 전 간기 때 유전물질의 복제가
1회가 일어나는 거는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요. 간기 때에 한 번의 유전 물질의 복제가 일어나게 된 후에 그다음에 연속 2번 분열이 일어나서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2번의 분열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봐봐. 한 번 분열하면 딸세포 몇 개 생겨? 2개. 한 번 더 분열하니까 몇 개 되는 거예요? 4개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감수 분열의 과정인데, 자, 보면은 감수 1분열 보세요. 자, 여기서 감수 1분열의 가장 큰 특징은 2개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이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일어나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분열 후에 염색체 수가 얼마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감수 1분열을 뭐라고 하냐면 핵형이 달라져서 2형 분열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보면은 전기 때, 그러니까 간기 때 똑같이 유전자가 복제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유전자가 복제가 돼서 이렇게 염색 분체가 2배가 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나온다면 감수 분열에서는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어요. 이렇게 붙어 있는 상동 염색체가 양쪽으로 접합해 있는 뭘 만드냐면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체세포 분열은 붙지가 않는데 감수 분열에서는 2개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감수 분열에서만 나타나게 되는 특징인데 왜 붙냐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때 상동 염색체끼리 유전자의 교환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거 일로 주고 얘가 갖고 있는 거 일로 준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유전자를 교환해. 그러면은 서로 약간 섞이게 되니까 유전자 조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다양해져요. 그래서 이때는 유전자의 교환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유전자의 조합이 다양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유전자의 조합이 다양해지니까 여기에는 유전 정보의 다양성이 커지게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기 때는 핵막이 사라지게 되고 제일 큰 특징이 뭐라고? 지금 상동 염색체가 접합한 이가 염색체라고 하는 게 전기에 나타납니다. 자, 다음에 중기에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어떻게 돼요? 놔줘. 선거해가지고. 누구야? 자, 안 찍어줄 거야, 내 저. 자, 중기 때는 자,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을 하게 되는 거는 맞고요. 됐는데 이가 염색체 상태로 중앙에 배열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적도면에 배열을 해주는 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위 아래로 이렇게 배열이 됐었다면은 체세포 때는 감수 분열 때는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이가 염색체 상태로 이렇게 배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에서는 똑같이 방추사가 붙어서 양쪽으로 끌려가더라도 뭐가 쪼개져? 이렇게 염색 분체가 쪼개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수 분열에서는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쪼개지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가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봐봐라. 이렇게 체세포 분열에 쪼개지고 나면은 왼쪽으로 요거 하나씩 오지. 이렇게 오죠. 얘는 이렇게 쪼개지니까 여기서 뭐만 와? 얘만 하나만 이렇게 오지. 그러면 원래 염색체 몇 개였어? 2개였지. 딸세포가 가진 염색체 수 몇 개? 2개야. 염색체 수 변화가 없어요. 체세포 분열에. 근데 감소 분열의 염색체 수가 몇 개였어? 2개였는데 딸세포는 염색체 수가 몇 개 생겨요? 1개밖에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후기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고 각 염색체가 세포 양 끝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는 요 과정에서 바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주는 거예요. 예. 염색체 수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말기가 되면서 핵막이 나타나고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이 되면은 여러분들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수 1분열에서 감수 2분열은 바로 시작이 돼요. 즉 유전물질이 복제는 감수 1분열 전개에만 한 번만 일어나게 되는 거고, 유전물질의 복제가 없이 감수 2분열이 막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핵막하고 핵막이 사라져 버리고 중기 때 똑같이 이렇게 적도면에 배열이 되는데, 이때는 아까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됐잖아요.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체세포 분열은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염색체 수 변화가 없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분열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니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없어요.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될 때 염색체 수의 변화가 생기는 거란 말이지. 자, 그래서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열이 일어나고, 후기 때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면서 양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시 딸세포 총 몇 개가 생기는 거예요? 4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분열이 일어나면서 여기가 쪼개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포에 비해서 염색체 2개에서 하나로 줄었고, 원래 얘는 무슨 상태였겠니? 복제 전에 있는 이 상태가 DNA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되고, 1분열돼서 이렇게 되고, 2분열돼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모세포에 비해서 딱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돼버렸다. 이게 무슨 분열이다? 감수 분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해돼? 어디가 이해가 안 돼? 아니, 안 오는 거. 여기에서 복제가 돼서 이렇게 됐죠? 네. 여기서 이렇게 감수 1분열 때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요. 그럼 얘가 하나는 일로 올 거고, 하나 일로 와요. 그럼 2분열 때는 여기서 뭐가 쪼개 돼? 염색 분체가 쪼개지니까 이렇게 쪼개지면 이렇게 하나 오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 와서 이렇게 딸세포 2개. 다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하나씩 와서 딸세포 2개. 이렇게 된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염색체하고 비교해보면 딱 절반으로 줄어든 상태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는 양쪽으로 오더라도 얘 하나 갖고 오니까 얘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딸세포가 염색체 수가 모세포, 엄마세포의 절반인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체세포 분열은 2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감수 분열 결과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왜 도대체 이 감수 분열을 왜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유성생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수정 과정이라는 걸 거쳐서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생식 과정을 유성생식이라고 하는데, 보면 여러분들 이 엄마가 모계가 46개고 2개, 아버지도 염색체가 46개인데 만약에 이게 생식세포를 만들면 23개가 되고, 얘도 감수분열하면 정자가 23개가 돼요. 그러면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서 수정란이 돼버리면 이때 총 46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감수분열 안 하면 46개 2개 더해주면 92개 나오잖아. 이런 발생이 안 돼요. 아예 다른 종이 돼버리, 아예 발생이 안 돼. 그러니까 결국에 감수분열을 왜 하느냐? 감수분열로 만들어진 염색체 수가 각각 절반인 생식세포가 결합을 해서 자손이 태어나야 부모와 염색체 수가 같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수분열을 하는 가장 큰 의의는 뭐냐면은 여러 세대를 거듭하더라도 자손의 염색체 수가 항상 부모 세대와 동일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게 된다? 감수분열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감수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을 비교를 해주면 체세포 분열은 한 번, 감수분열은 2번 일어나요.
그래서 딸세포가 몇 개 생기고, 2개 생기고, 4개가 생기고, 이가 염색체는 얘는 안 만들고, 얘는 만들어져요. 언제 만들어지냐면은 1분열 전기 때 바로 이가 염색체를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염색체 수는 변화가 없고, 이 경우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분열 결과로는 생장이나 재생이 일어나고, 이 경우는 생식세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번의 연속 분열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생식세포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확인 문제로 개념 쑥쑥 봅시다. 자, A. 요거 A 이름 뭐예요? 요거 바로 이가 염색체죠. 자, 순서대로 써주면은 맨 처음에가 얘죠. 1.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그 다음에는 1. 그 다음에는 2. 그 다음에는 얘가 3. 그 다음에는 4. 얘가 5. 이렇게 가야지 맞게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그림은 감수 분열 과정을 나타냈대요. 각 설명에 해당하는 시기의 기호를 써주면 DNA가 복제가 되는 시기는 바로 이렇게 염색 분체 양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기억이고, 염색 분체가 분리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감수 2분열에서 분리가 되니까 바로 어디예요? 리을이에요.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기는 이때가 언제냐면은 감수 1분열에 해당이 되니까 바로 디귿에 해당이 됩니다. 각 시기별로 잘 알아둬야 돼요. 그 다음에 14번 감수 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은 X, X, O, O입니다. 이가 염색체는 감수 1분열 전기에 처음 나타나게 되고, 감수 1분열하고 2분열에서 DNA 복제는 1분열에서 한 번만 일어나게 돼요. 2번이 아니에요. 자, 15번은 보면은 분열 횟수는 체세포 분열 1번, 감수 분열 2번. 염색체 수는 체세포 분열은 변화가 없고, 감수 분열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딸세포 수는 2개고, 4개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탐구 A는 지금 부피당 체 표면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세포의 물질 대사가 이제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부피당 체 표면적이 크다란 소리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어떨수록 실제로는 작을수록 무슨 값이 큰 거예요? 부피당 표면적 값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값이 커요. 자, 따라서 1번은 답이 OXO죠. 작은 우무 조각 2개는 큰 우무 조각보다 부피와 표면적이 모두 큰 게 아니라 부피는 같고 표면적이 큰 거죠. 다음 2번은 이거는 부피분의 표면적. 부피는 1세제곱 cm고 얘는 부피가 얼마가 됩니까? 8세제곱 cm고 단면적 표면적은 1제곱 cm가 6개니까 1분의 6이 되고, 얘는 4제곱 cm가 6개니까 얼마가 돼요? 24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6대 3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세포가 계속 커질 때 문제점은 이거죠. 결국에는 부피분의 표면적 값이 세포 하나가 계속 커지게 되면은 이 값이 어떻게 되니까 작아지기 때문에 작아지기 때문에 물질 교환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이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세포 분열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요 과정에서 요거는 잘 알아두세요. 이 양파 뿌리 끝 세포 관찰을 할 때 일단은 뿌리 끝 세포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자, 뿌리 끝에 체세포 분열이 왕성한 생장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뿌리 끝 세포를 사용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양파 뿌리 끝을 고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로 섞은 용액에다가 하루 정도 두는 이유는 이때 멈춰 놓는 거예요. 즉, 세포 분열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세포가 생명 활동을 멈추고 딱 살아있을 때의 모습 그 상태로 딱 죽이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는 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염산에다 중탕해가지고 뿌리 세포를 오래 담궈두는데 이 이유는 세포가 여러 겹으로 붙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잘 분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헬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왜 뿌리 끝 세포를 사용을 하는가, 그 다음에는 고정 과정을 왜 거치는가, 헬이 과정을 왜 거치는가를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X, OX예요. 양파의 뿌리 끝에서는 감수 분열이 아니라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고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포는 가장 긴 시기를 갖고 있는 간기의 세포가 가장 많이 관찰이 돼요.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리는 까닭은 세포질이 아니라 핵, 정확하게는 핵 안에 있는 염색체를 잘 보게 하기 위해서 아세트산 카민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동물 세포는 메틸렌 블루를 사용을 해줍니다. 세포가 생명 활동을 멈추고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바로 고정 과정이라고 하죠. 에탄올하고 아세트산을 3대1로 혼합한 용액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위 실험의 재료로 양파의 뿌리 끝을 사용을 하는 까닭은 아까 방금 설명을 했죠. 양파의 뿌리 끝에는 세포 분열이 왕성한 조직인 뭐가 있기 때문에 생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부분이 뿌리 끝에 있어서 뿌리 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해서 유제 문제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생물의 체세포 염색체 구성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총 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체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 전기면 뭐가 끝나야 돼? DNA 복제가 돼서 염색 분체량이 2배로 늘어 있어야 돼요. 대신에 염색체 수는 6개고 염색 분체량이 2배로 늘어있는 미음. 이 생물에서 감수 분열이 일어날 때 감수 2분열 전기면 감수 2분열이 되면 1분열 때 염색체 수가 이렇게 상동 염색체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이 상태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감수 분열이 일어났을 때 만들어지는 세포는 원래 갖고 있던 딸 세포에서 염색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있는 요 세포 리을에 해당이 될 거고, 이 생물에서 체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모세포하고 똑같은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디귿이 만들어져야지 맞게 됩니다. 알겠어요? 네. 자.